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사를 중심으로 한 전국 현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슈부터 시작할까요?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네, 내일 오후 2시 15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특히 주목할 점은 경찰에서 상당한 경비병력을 투입한다는 건데요. 30여 개 부대 약 2천여 명을 배치하고 법원부 근처에 안전 펜스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3, 4천 명 정도 몰릴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번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잖아요. 특검 측에서는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나요? 특검이 60쪽이 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주요 혐의를 보면 국무위원들의 권리행사 방해,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도주 위험성 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내용 중에 국무회의 시간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동안 5분 동안 진행됐다고 알려졌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제로는 2분 만에 끝났다는 게 특검 수사로 밝혀졌습니다. 특검이 대통령실 CCTV를 초단위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2분이라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국무회의 정족수인 국무위원 11명이 모두 모인 시각이 밤 10시 16분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선 게 10시 18분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족수가 채워지고 나서 실질적인 회의 시간은 2분에 불과했다는 거죠. 이는 대통령실에서 주장했던 5분 국무회의조차 거짓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관상가 의혹이 또 제기됐다면서요? 네, 이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공개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상의한다며 관상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관상가요? 그게 어떻게 확인된다요? 중요한 건 그 관상가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한남동 관저가 있는 기지국과 동일했다는 점입니다. 즉 관상가가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김용현 전 장관이 관상가의 전화기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자신의 출석 여부를 확인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국가 중대사의 관상가가 개입했다는 건가요? 더 놀라운 건 그날이 바로 한남동 관저에 장어 56kg이 들어간 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15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장어가 한꺼번에 들어갔는데 이게 무속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거든요. 윤건영 의원은 불법 내란 이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관상가와 함께 인원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김건희 특검도 활발하게 움직인다면서요? 네, 김건희 특검팀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산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어요. 2022년 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를 통해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도 수사를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검이 윤상현 의원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부탁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서 공정한 공천 심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상희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한 녹취도 공개된 바 있거든요. 전국에 또 다른 이슈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진숙 위원장이 정말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질책했는데 이게 이진숙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위원장이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이 위원장이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송 3법과 관련해 방통위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즉각 반박했고 이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경고를 날린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위원장을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번 경고했는데도 SNS에 정치적 견해를 올리며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계속 위반했다는 이유였는데요. 사실상 징계 조치인 셈이죠. 감사원에서도 처분이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감사원이 이진숙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작년 10월
탄핵으로 직무 중지됐을 때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보수의 여전사와 같은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주의 처분이면 솜방망이 처분 아닌가요? 그래서 야단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들이 있는데 경고보다도 수위가 낮은 주의 결정을 한 거거든요. 8개월이나 걸려서 나온 결과치로서는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다룬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정말 한국 정치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졸속 국무회의, 관상가 의혹까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공천 개입 수사,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문제까지 정말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들입니다. 특히 이분 국무회의라는 건 정말 충격적이네고 헌법기관이 이런 식으로 운영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국무회의는 헌법기관인데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2분 만에 처리했다는 건 정말 법을 법으로 생각하지 않는 행태죠. 형식적인 절차만 갖춰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장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고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 준수가 철저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소식들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